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 경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격상했을 경우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린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경제 봉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이 매우 신중해야 할 겁니다. 이제 그간 영국이나 독일 등 3단계 거리 두기를 실행했던 국가들의 그 경제 효과 분석에 따르면 2주 동안 3단계 방역 체계가 지속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최소 0.4%에서 0.8% 감소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방역 당국이 국민의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잘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은 방역 당국을 믿고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괜히 여기저기서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기보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에 맡기고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3단계 기준을 충족을 했다. 그래서 빨리 3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게 이제 주로 감염의학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그 중증 환자가 급증할 경우에 병동이 부족해서 의료 체계가 마비될 것을 우려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3단계 강화 기준은 2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이 넘고 일주에 2번 이상 2배로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정은경 본부장도 이미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예. 감염 경로 추적이 불가능한 그 소위 깜깜이 환자 비율이 20%에 육박을 해서 3단계로 강화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2단계로 올린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증감 추세를 더 관찰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계획을 했고요. 예. 3단계로 강화하면 영세 그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국민 건강도 중요하고 또 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방역과 그 질병관리본부가 현명한 판단이라 믿습니다. 예, 방역과 경제 참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이거. 예.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잘 선방해 왔다. 이런 전체적인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 이렇게 되면 경제가 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예. 그래서 내수가 위축되니까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그 주요 수출국인 그 미국, 중국, 일본 등 그 주요 경제 대국들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많이 입었죠. 수출이 안 좋으면 내수라도 받쳐줘야 되는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해서 그동안 내수는 그런 대로 잘 버텨왔는데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급격히 내수 상황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3단계 강화 조치와 동시에 2차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해야 할 겁니다. 국난을 극복하는데 이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요. 이번에는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뭐 선별적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 지급하냐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또 드러나고 있거든요. 뭐 보수 언론이 뭐 전부 똑같이 이런 그런 비난 쪽으로다가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매일경제신문 보면은 재난지원금 소비 촉진 효과 적었는데 또 뿌리자는 여라고 이제 기사 제목을 뽑았고요. 조선비즈는 13조 원 뿌렸지만 소비 증가는 찔끔이라고 썼는가 하면 중앙일보는 커지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주장 1차는 효과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제목을 씀으로써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 촉진에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2차 지원금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근거가 뭡니까? 이들이 삼은 근거를 보면은 좀 황당하긴 해요. 소득 분위별 소비 성향 지수를 지난해와 비교한 건데요. 저소득층일수록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이전 소득이 늘어났는데 소비 성향은 늘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안 썼다는 거죠. 받고. 그리고 똑같은 수치를 두고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성향이 올랐다. 고소득층이 주도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1, 2분위 저소득층,
즉 이제 저소득층이죠. 여기 소비 성향은 줄었지만 고소득층으로 올라가서 소비 성향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1, 4분기보다 소비 성향이 늘어났다고 보도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조중동 한매는 그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른 작년 그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했고요. 예. 그 한겨레 신문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비슷한 그 1, 4분기와 비교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작년과 비교하는 거는 지나치게 좀 의도적인. 그렇죠. 예. 이거는 그때는 코로나도 없는 않을까. 상황이었고 거기랑 예.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소비 성향이 줄었다고 하는 거는 별 의미도 없는 통계 데이터인 거죠. 예. 그 기자가 어떻게 기사를 쓰는 상관없이 전 세계 국가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소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여기저기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통계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사 쓴다고 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많은 그 소상공인들이 1차 재난지원금으로 그래도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실제 그 예. 국민 그 여론조사에서도 뭐 60% 이상이 효과가 있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게 뭐 선별적으로 지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전체 보편적으로 지급을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주장했던 것처럼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촉진해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예.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이를 소득에 편입시켜서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제 연말에 환수하는 것이 가장 행정적으로도 처리하기 쉽고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는 그 실업수당이나 고용안정자금 등 그 기존의 복지제도 수혜 범위를 좀 넓혀서 해결하도록 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지난번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선별해서 차등 지원하든지 경기도나 제주 그 전남 지역처럼 균등 분배하든지 그건 지역 사정에 맞게 지급 방식을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재난지원금 이번에는 또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그 규모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 부분도 이제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저기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비라는 그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런 안을 내놨고요.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월에는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줘라 이렇게 정부에 지원을 했다가 이번에는 30만 원으로 이제 지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려면 1차 재난 지원금 규모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차 지원금이 12조 2천억 원이었죠. 예. 그 정도 규모면 올해 내수 경제는 견딜만 하고 OECD가 예상한 대로 마이너스 1% 이내에서 경제 성장률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 혼란스럽지 않게 지난번과 똑같이 가구수당 차등 지급하면 소비 진작 효과는 충분히 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하는 이런 보수나 또 경제지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또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에도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연말에 43.5% 그러니까 추경을 한다고 해도 2등이거든요. 12조 원씩 재난지원금을 10번을 더 지급해도 OECD 평균 1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매우 양호하고요. 예. 그렇다고 뭐 국가 채무 늘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과 같은 국가 위기를 무사히 넘겨야 미래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기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예. 여력이 있을 때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기를 넘기는 것이 국가를 제대로 경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처음에 전화 연결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대전 라디오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